지구에는 약 3조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나무는 우리 행성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며 목재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라고 하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나무 속에는 놀랍고 때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기묘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위. 바스크 지방의 나무에 새겨진 흔적. 유럽의 바스크 지방에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껍질에 글과 그림을 새겨넣는 문화인데요. 이러한 흔적은 주로 양측이나 여행자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생각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 새긴 것입니다. 바스크 지방의 나무에 남겨진 이 흔적들은 특히 흥미로운데요. 당시 바스크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흔적은 너도밤나무,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에서 발견되며 글과 상징, 그림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목가적인 풍경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상징이나 개인적인 메시지가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으며 당시 지역의 풍습이나 전설을 알려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치기들이 자신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긴 표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위. 42,000년 전 지구의 비밀을 품고 있던 나무. 과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발견을 통해 약 42,000년 전 지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은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화석 카오리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지구 자기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환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발견은 라샹지자기 이상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구 자기장이 크게 약해졌고 거의 뒤집힐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카오리 나무는 나이테 속에 자신이 살아온 환경을 그대로 기록하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은가와 스프링스 습지에서 매우 잘 보존된 카오리 나무의 줄기를 발견했고 나이테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무는 약 42,00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라샹지자기 이상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에는 생애 동안 겪었던 환경 변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진은 탄소연대 측정과 동위원소를 정밀하게 분석해 나이테의 변화와 당시 지구 자기장의 변동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8위. 쇠사슬에 묶인 참나무의 저주.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쇠사슬로 묶여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음산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 올턴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특별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쇠사슬에 묶인 참나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나무에는 한 백작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졌다고 합니다. 그 백작의 이름은 슈르즈버리 백작이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던 밤, 백작은 찾아온 거지를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분노하며 백작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참나무의 마지막 가지가 땅에 떨어지는 날, 당신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죽음이 두려웠던 백작은 자신의 운명을 막기 위해 참나무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지가 떨어지지 않아 자신의 목숨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참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굵은 가지들은 녹슨 쇠사슬에 묶인 채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묘한 전설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저주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독특하고 음산한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7위. 경찰견이 나무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정체. 한 번은 은퇴한 경찰견 카일이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카일은 계속해서 한 나무를 향해 지저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존 스미스 경관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일은 과거 뛰어난 후각을 자랑하던 경찰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나무 안에 무언가 불법적인 물건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마약 같은 불법 물질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스미스는 조심스럽게 나무 껍질을 벗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나무 안쪽에서 커다란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매우 잘 보존된 해골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경찰과 관계당국이 출동했고 조사팀은 나무를 베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한 결과 모두를 놀라게 한 반전이 밝혀졌습니다.
그 해골은 진짜 사람의 유골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누군가가 할로윈 장난을 위해 일부러 나무 속에 넣어둔 모형 해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난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니며 장식용 해골이나 다양한 물건을 나무 속에 숨겨두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16위. 마오리족의 신성한 나무 조각. 마오리족의 나무 조각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 조각들은 와카이로라고 불리며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작품으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각에는 조상의 모습이나 신화 속 생명체 또는 마오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자주 표현됩니다. 이러한 작품은 특정한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 전통적인 도구와 기법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작됩니다. 마오리 조각은 다양한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마오리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각각의 조각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상, 그리고 자연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이 조각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마오리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귀중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위. 나무 속에 묻힌 켈트족 여성의 무덤. 약 2200년 전 철기시대, 켈트족은 지금의 스위스 취리히 지역에서 한 여성을 속이 빈 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당시 유럽 여러 지역에 살았던 켈트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례의식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고인을 어디에 묻을지 또 어떤 부장품을 함께 둘지까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속이 빈 나무 안에서 발견된 여성의 무덤은 당시 켈트족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무를 무덤으로 선택한 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켈트족은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며 생명과 죽음,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속이 빈 나무 안에 안치하면 저승으로 떠나는 여정을 돕거나 영적인 세계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켈트족이 자연과 인간의 삶, 그리고 죽음을 얼마나 깊이 연결해서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위. 속이 빈 나무가 도서관이 되다. 속이 빈 나무를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은 자연과 문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례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동화 같은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아이다호주 헤일리에 살던 사서 샤랄 아미티지 하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정원에 있던 약 110년 된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속이 빈 나무를 작은 무료 도서관으로 꾸며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가져가고 읽은 책을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이곳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 샌더스는 자신의 정원에 있던 높이 약 36m의 거대한 삼나무를 활용해 또 하나의 나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멋진 나무 도서관이 완성됐고 지금은 이웃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이 빈 나무를 도서관으로 꾸민 사례는 현재 전 세계에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위. 나무 속에서 발견된 남북전쟁 당시의 포탄. 2019년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역사적인 오버펠트 존스턴 저택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용된 대포알 하나가 나무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포탄은 저택 부지에 있던 호두나무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병에 걸려 쓰러진 거대한 나무를 벌목하던 중 이루어졌습니다. 나무를 잘라 통나무를 쪼개던 순간 벌목업체인 제프트리 서비스의 대표 제프 이엄은 통나무 안에서 둥근 쇳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포탄이 땅에 떨어진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제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 속에 박혀있던 이 포탄은 미국 남북전쟁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흔적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으며 시기에 따라 북군과 남군이 번갈아 이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호두나무 속에 박혀있던 이 포탄 역시 당시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나 소규모 교전의 흔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국 느릅나무 안에서 또 다른 대포알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군 당국은 지금도 오래된 포탄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신고가 매년 약 60건에서 70건 정도 접수된다고 합니다. 12위. 호주 원주민의 흔적이 남은 상처나무. 원주민 상처나무는 줄기에 독특한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나무를 말합니다.
이 흔적은 호주 원주민들이 문화적 실용적인 목적으로 직접 만든 것으로 나무 껍질이나 일부 목재를 돌도끼 같은 전통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벗겨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이런 나무를 여러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를 표시하거나 중요한 성지의 위치를 알리는 표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길을 찾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남겨진 상처에는 단순한 흔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경우 조상들의 이야기나 중요한 문화적 사건을 상징하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나무는 주로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은 과거 이런 전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은 호주 원주민과 자연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그들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오늘날까지 전해주는 소중한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무들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호주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11위. 나무 위에서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의 폭탄 풍선. 201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럼비에서 작업하던 벌목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섬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군이 사용했던 폭탄 풍선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한 단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소를 채운 거대한 풍선에 폭탄을 매달아 일본에서 띄운 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제트기류를 이용해 북미까지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 풍선에는 산불을 일으키기 위한 소위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북미 곳곳에 화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럼비에서 발견된 폭탄 풍선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끝에 나무 꼭대기에 걸렸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를 발견한 벌목꾼들은 그저 기상관측용 풍선이거나 최근 폭풍으로 날아온 잔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뒤 그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폭탄 풍선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위. 나무가 삼켜버린 자전거. 미국 워싱턴주 배슌섬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가 자전거를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무줄기 속에 자전거가 박혀있는 사진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소년이 1914년 전쟁에 떠나면서 자전거를 나무에 두고 갔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무가 계속 자라면서 자전거를 그대로 감싸버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돈푸스라는 남성이 나타나 사진 속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장소에 자전거를 두고 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나무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자전거 같은 물건을 서서히 감싸는 현상은 트리 스월로잉 또는 트리 인케이스먼트라고 불립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체를 조금씩 감싸 안고 결국 줄기 안으로 흡수하듯 둘러싸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나무의 성장 속도와 물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완전히 둘러싸이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9위. 나무에서 발견된 5만 마리의 벌집.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주택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5만 마리가 넘는 벌이 사는 거대한 벌집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양봉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벌집의 무게는 약 45kg에 달했으며 두 집 사이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벌집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양봉 전문가 제이슨 디비시리우스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는 벌집의 벌집 구조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벌들을 전용 상자 안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벌들은 야생벌집이었기 때문에 벌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제이슨은 기존 여왕벌을 꺼낸 뒤 새로운 여왕벌로 교체해 새로운 장소에서도 벌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집 안에 있던 꿀은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벌집의 밀랍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녹여서 다양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려 5만 마리가 넘는 벌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내내 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8위. 나무 안에 세워진 예배당. 프랑스 노르망디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예배당 참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참나무가 특별한 이유는 속이 빈 줄기 안에 실제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종교 건축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독특한 모습 덕분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벼락이 참나무를 강타하면서 줄기 안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존중하며 내부를 작은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곳은 마을 주민들과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신성한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배당 참나무는 수많은 전쟁과 격변의 시대를 견뎌내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무 내부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교용품과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벤치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한 그루의 오래된 참나무는 지금도 자연과 신앙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7위. 나무 속에서 미라가 되어 발견된 사냥개. 스터키는 사냥개였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녀석은 너구리를 쫓던 중 미국 조지아주의 속이 빈 나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갇힌 채 약 2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스터키의 미라가 된 사체는 1980년 벌목 작업을 하던 벌목꾼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스터키는 1960년대쯤 너구리를 쫓아 나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먹잇감을 따라 속이 빈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지만 아래쪽 입구는 점점 좁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고 스터키는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참나무는 스터키의 몸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체가 썩지 않고 미라처럼 보존된 것입니다. 벌목꾼들은 나무를 베어낸 뒤 처음에는 제재소로 보내려고 했지만 나무 속에서 발견된 특별한 모습을 보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포레스트 월드라는 나무 박물관에 기증됐고 박물관 직원들은 이 사냥개에게 스터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스터키는 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터키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라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는지는 나중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 속이 빈 나무 안으로 위쪽을 향해 공기가 계속 흐르면서 굴뚝 효과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곤충이나 다른 생물들이 사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나무 내부의 건조한 환경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스터키의 피부가 단단하게 굳어졌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6위. 나무 안에 술집이 있는 6,000년 된 바오밥 나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설랜드 대형 바오밥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엄청난 크기와 독특한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무 안에 실제 술집이 있다는 점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이 바오밥 나무의 나이는 약 6,000년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바오밥 나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굵고 둥글게 부푼 줄기와 마치 뿌리가 하늘을 향해 뻗은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가지 모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는 지역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설랜드 대형 바오밥은 특히 엄청난 크기의 줄기와 내부의 넓은 빈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나무 둘레는 약 47m에 달하며 속이 빈 줄기 안에는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 번에 최대 60명 정도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이 내부 공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실제 술집으로 꾸며졌습니다. 빅바오밥 펍이라는 이름의 이 술집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술집 내부 벽에는 다양한 기념품과 사진, 그리고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어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심지어 내부에는 아늑한 벽난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특별한 바오밥 나무 안에서 식사와 함께 한 잔을 즐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위. 길을 알려주던 나무. 트레일 트리 또는 길잡이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들은 북미 전역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 특별한 나무들은 원주민들이 일부러 모양을 휘게 만들고 길러 길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장소를 표시하는 이정표로 사용했습니다. 또 울창한 숲속에서 이동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나무를 만드는 과정은 어린 나무를 조심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린 뒤 고정해 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구부러진 형태 그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90도로 꺾인 모양이거나 활처럼 휘어진 형태 또는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나무들은 영구적인 이정표가 되었고 낯선 지역을 지나는 여행자나 부족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가진 문화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통해 중요한 자원이 있는 장소를 찾고 부족한 교역로를 표시하며 서로 소통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져 영적이고 의식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족마다 정확한 기원이나 의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나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뛰어난 지혜와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무들은 과거 세대의 이야기와 지혜를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4위. 나무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밀수작전. 밀수업자들은 물건을 몰래 운반하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베개나 여행 가방 또는 차량 곳곳에 물건을 숨겨 밀수하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 속에 물건을 숨겨 국경을 넘기려 했다는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한 러시아 밀수 조직은 속이 빈 나무 줄기 안에 담배를 숨겨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조직이 불법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얼마나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세관 직원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실시하던 중 이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줄기 내부가 모두 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담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나무줄기의 끝부분을 원래 모습처럼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 겉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들은 일부 통나무가 다른 것들보다 유난히 가볍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조사 끝에 나무 속에 숨겨진 담배가 발견되면서 밀수 시도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밀수업자들은 통나무가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을 노려 운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3위. 악령을 막기 위해 새겨진 마녀의 문양. 마녀의 문양은 아포트로페익 마크라고도 불리며 나무에 새겨진 다양한 상징이나 무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양이 악령이나 마녀,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물리쳐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문양을 새기는 풍습은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유럽과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가축, 그리고 재산을 악한 존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런 문양을 나무에 새겼습니다. 문양은 서로 교차하는 선이나 원, 글자 또는 다양한 상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나무 껍질에 새겨졌으며 특히 참나무와 물풀의나무, 산사나무처럼 신성한 힘이나 보호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나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와 마법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양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양이 새겨진 곳은 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나 문, 그리고 다양한 물건에서도 같은 문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양은 악령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가두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또 어떤 문양은 마녀에게 보내는 경고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많은 문양에는 십자가나 오각별처럼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상징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2위. 나무에 안치되는 토라자족의 무덤.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에 사는 토라자족에게는 매우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 무덤 또는 매달린 무덤이라고 불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이 풍습은 토라자족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토라자족은 고인의 관을 크고 튼튼한 나무에 속이 빈줄기 아니나 높은 가지 위에 안치합니다. 관은 밧줄이나 나무로 만든 받침대 또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인이 하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저승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토라자족은 나무 무덤을 인간이 사는 세상과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여깁니다. 또한 고인과 조상들의 영혼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토라자족의 장례식은 매우 크고 복잡한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짧게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의식과 제사가 진행되며 잔치와 전통춤, 가축제물, 그리고 선물 교환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인을 나무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 이러한 장례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 무덤은 대부분 한 가족이 대대로 사용하며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토라자족은 조상들의 영혼이 나무 무덤에서 후손들을 계속 지켜보고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1위. 소원을 비는 나무. 소원을 비는 우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소원을 비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풍습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사람들은 이런 나무에 신비롭고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아가 소원을 빌거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소원을 비는 방법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나뭇가지에 리본이나 천 또는 다양한 물건을 매달아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소원의 나무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켈트 문화와 북유럽 문화, 그리고 일본에도 비슷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칠석, 즉 다나바타 축제 때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나무에 매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나바타는 별축제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전통 행사입니다. 소원의 나무는 대부분 숲속이나 산림 또는 강이나 호수 같은 물가처럼 자연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가 인간 세상과 신성한 세계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올릴 때도 각 문화마다 다양한 의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나무 주위를 돌거나 기도문 또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동전이나 꽃 또는 소원을 적은 종이를 제물처럼 남겨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무 안이나 나무 주변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채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